자, 이제 오늘은 이단원의 두 번째 작품이죠. 흥보가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제 우리 흥보가, 흥부전, 뭐 흥보전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옛날 옛적에 들었던 그 전래동화 그 흥부전의 내용과 이제 동일하고요. 다만 갈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흥보가라는 것은 이 조선 후기의 판소리 중 하나이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는 판소리로 불렸던 노래를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갈래로는 판소리 사설이다라고 불러요. 판소리 사설.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뭐 늘 알다시피 흥부전 하면 이제 흥부는 가난하지만 착한 캐릭터인 거고, 흥부의 형인 놀부는 부자지만 굉장히 좀 욕심이 많고 나쁜 캐릭터.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대목은 그 형제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흥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일단 판소리 사설이니까 판소리인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운율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운율감이 있는 어떤 서술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줄글처럼 산문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면요. 가난타령이라고 되어 있죠.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대목은 이제 가난과 관련해서 흥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환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흥분의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판소리를 거의 친구들 처음 배우죠. 그래서 판소리에서 이제 나오는 명칭들을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판소리가 시험범에 들어갈 때 이거를 안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일이는 약간 좀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노래와 노래, 우리가 이제 판소리에서 노래를 창이라고 해요. 그 창과 창 사이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어느 때고 8월 추석 가절이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추석 무렵에 딱 지금이죠. 그쵸? 추석 무렵인데 우리가 보통 추석은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는 막 다들 잔치 분위기가 나고 굉장히 이렇게 막 풍족하고 막 먹을 거 많이 준비하고 이러는데 가난한 흥분의 입장에서는 명절에 챙기는 게 어렵겠죠.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명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집은 이렇게 막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흥분의 집은 어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쵸? 그래서 흥분의 집과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비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문어내는데 흥부집은 냉랭하여 곤신풍이 디리부는지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냉랭하고 바람만 휘잉휘잉 분다는 거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부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부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쳐 신세자탄 울음을 우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한 흥부 안의 어떤 슬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라고 해서 안일이 끝났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창이에요. 창 노래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진양조라는 거는 그 노래하는데 이제 그 밑에 부금이 깔려 있죠. 부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장단이에요. 우리 보통 약간 부금이 느리고 조용하면 뭔가 좀 서정적이고 약간 좀 너무 버라이어티하지 않은 장면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지금 흥부 아내가 가난 타령하는 부분은 굉장히 느린 박자의 부금이 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를 가난이야 복이라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채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인연의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라고 해서 지금 가난을 한탄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에 대한 어떤 원망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흥부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흥부 아들의 수모가 나올 거예요. 가난하다고 막 친구들한테 막 수모를 당하는 거야. 자, 다시 또 이야기 부분이죠. 이렇듯 울고 있을 적에 누가 울고 있었어? 그렇지. 흥부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자, 흥부 17째 아들로 말이 돼요? 아들이 17째야. 유열이 낭자해 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라고 해서 지금 뭐야 이거 새로운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아들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야. 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 나 송편은 한 3개만 해 주시오."라고 지금 아들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죠. 흥부 아들이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 이놈아 어째서 하필 떡을 3개만 해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엄마가 대답을 했더니 "동네로 놀러 나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자, 가래가 뭐냐면 가랑이 말하는 거야, 가랑이. 우리 가랑이가 뭐야? 그 바짓가랑이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사람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어진 이 부분을 가랑이라고 해요. 그 이 사이를 흥부 아들이 이렇게 기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송편을 주겠다고 애들이 그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집단 따돌림 아니야. 그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중몰이라고 또 창이 시작이 됩니다. 창. 지워져 버렸네. 그쵸. 자, 다시 이제 어떤 창이 이어진지 한번 봅시다. 자, 중몰이는요 이제 진앙조 다음으로 느린 장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쪼끔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가 느리다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자, 업적 기어 나갈 적에 뒤엔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그 뒤엔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담담 놈 떨어져 앞에 와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하니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였기로 유혈은 피죠? 피가 낭자해졌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더니 송편일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주니 지금 친구한테 뺨 맞은 거야.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흥부 아들의 오늘 있었던 일이 나왔어요. 아들의 사연이라고 해 볼까? 굉장히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이런 거야. 지금 애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 가랑이를. 그럼 흥부 아들이 이렇게 기어 나왔더니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앞에 서고 또 기어 나왔어. 또 앞에서 또 기어 나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얘가 "뭐야." 하고 욕을 했더니 뺨을 맞은 거야. 그쵸? 굉장히 그 송편 3개 좀 먹어 보겠다고 굴욕적인 상황을 당한 거죠. 왜? 가난 때문인 거지. 흥부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해서 친구한테 송편 구걸했다가 지금 뺨 맞은 거예요. "송편 3개만 하여주면 1개는 입에 물고 2개는 양손에 갈라지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라고 해서 지금 흥부 아들이 송편을 3개 해 주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등장했죠. 흥부 마누라가 기가 막혀 목이 메어 하는 말이 "내 자식아 쯔쯔쯔 무엇하러 나갔더냐. 천하몹쓸 애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못 먹이는 이 어미는 일촌 간장이 다 녹는데라고 이건 약간 애간장 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이 다 녹아갈 것처럼 슬프다라는 거야.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림 없이 하드란 말이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울지를 마라라고 해서 지금 흥부 아내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흥부 아내의 어떤 슬픔이 지금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가 왔다 갔나 보죠. 흥부 첫째 박을 탔대요. 자, 다시 이야기 부분입니다. 이때 흥부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큰이 취해 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귀가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울거늘 왜 가난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밖에서 막 뺨 맞고 오면 얼마나 슬프겠어. "여보 이게 웬일이요. 배고픈 걸 하늘에 가지고 이렇게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늘어앉아 한평생 허구라고 울어보지만은 남보기 창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보면 "어찌 흉불 울음을 운단 말이요."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흥부도 지금 너무해. "왜 너무하나?" 했더니 아내가 울고 있는데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인 거죠. 흥부는 자기 아내가 울고 있는데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을 살아갑시다." 흥부 내외라는 거는 부부라는 뜻이죠. 박을 한 통을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세. 자, 이제 그 유명한 박 타는 장면이 나오네요. 진양조 또 창이 나오고 있어요.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어유로 톱질이구나. 몹쓸 놈의 팔자로구나."라고 해서 이제 톱질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톱질하면서 팔자 타령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신세를 한탄하네요. "이놈의 팔자는." 하면서
원수놈의 가난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자주와 일대영화 부귀한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라고 신세한탄하고요. 애여루 당겨주소 이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의 밥이 포환이로구나라고 해서 약간 평생의 소원이 밥 먹는 거다라는 거지. 흥분의 어떤 소망이네요. 시르렁 시르렁 당겨주소 톱질이야. 으흐어 시르렁 시르근 당겨주 톱질이야. 시르렁 시르렁 시르르르르렁 이거 발음할 수 있겠어요? 그쵸? 톱질이야. 큰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 목숨 보명을 볼 거나 에어로 톱질이곤이야 하면서 이제 톱질을 막 해요. 자 이제 휘몰이는요 매우 빠른 장단이에요. 갑자기 뭔가 막 부금이 빨라지는 거야. 아 뭔가 약간 사건이 생길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일이 빠르게 돌아가는 대목. 진행되는 대목에서 이런 부금이 나옵니다. 실건실건 당기어라 시르렁 실건에서 막 톱질을 막 실근 하면서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좀 뭔가 이렇게 실근실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뭔가 긴장감, 그러니까 두근두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톱질을 해서 박에서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막 박을 탔더니 쌀과 돈이 든 괴짝이 나왔어. 이 이야기죠. 요즘에 하는 드라마 중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넷플릭스에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친하게 지내는 회사에 언니가 있었는데 그 회사 언니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으면서 이 애한테 20억을 돈보따리로 가방에 꽉꽉 채워서 주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박에서 쌀과 돈이 나오는 느낌과 친했던 회사 언니가 나한테 갑자기 20억이 든 돈가방을 주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도 있어. 좋은 집에 가서 살라고. 대박이죠? 자, 박을 딱 타놓으니 박 속이 탱 비었거든.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도 유골이라더니 계란 유골이라는 건 달걀에도 뼈가 있다라는 말로 약간 이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꽝이다 이런 말이야. 뭘 해도 꽝. 어떤 놈은 박속은 싹 긁어다먹고 아여 남의 조상께 훔쳐다 넣어 놓았구나. 아이고 영감 괴뚜껑에 뭔 글씨가 쓰여 있어 하고 흥보 보더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은근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흥보씨 개탁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개탁이라는 거는 편지 이제 겉 봉투에다 쓰는 말이에요. 즉 편지 봉투에 을에 쓰는 말인 거야. 관습적으로. 근데 이게 약간 옛날 시대에 이제 약간 좀 한문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 쓰던 어조예요. 한문투.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앞에 부분 보면 뺨 맞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또 약간 흥분의 부부들이 좀 뭐 평민, 서민적인 삶이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문투의 어조도 들어있다라는 거는 이제 두 계층의 언어가 섞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아 그럼 한번 열어보시오 했더니 열어봤다가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 어떡해? 라고 흥부 성격 굉장히 어때? 소심하죠? 흥부 성격 되게 소심해요. 영감 우리가 시방 이 팔자보다 더 굳게 해줘 그죠? 뼈 때리죠? 우리가 이보다 더 어떻게 안 좋냐? 이러면서 열어보래요. 그랬더니 쌀이 하나 수북이 들어있고 또 한 개를 딱 열어보니까 거긴 돈이 가득 들었대요. 괴뚜껑 속에다 쌀은 평생 두고 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지미라고 쓰여 있으며 돈가에도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서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지전이라 하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붙기 시작하는데 라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상자를 열었더니 한 상자는 먹어도 줄지 않는 쌀 상자인 거고 한 상자는 써도 줄지 않는 돈 상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이어서 휘몰이 장단, 또 빠른 장단이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쌀과 돈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북 떨어붙고 나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리라 라고 해서 지금 완전 로또 맞은 거죠. 지금 흥분의 어떤 기쁨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흥보가 밥 타령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다시 이야기 부분이에요.
어찌 떨어 부어놨던디 돈이 1만 9만 양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라.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밥부터 좀 해먹고 괴짝을 떨어붙든지 밥을 타든지 해봅시다. 우리 권속, 즉 식구죠? 우리 식구가 모두 몇이냐? 자식놈들 29, 미쳤다. 우리 내외 도통 합이 31명이구나. 무슨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어떻게 31명이 가족이야, 그쵸? 자,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겠냐? 쌀 31섬만 밥을 지어라 라고 해서 자, 우리가 그렇게 배고팠는데 쌀 한 섬씩 못 먹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쌀 한 섬이 양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고팠던 한을 풀려고 어떤 과장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이런 거야. 우리 쌀 한 1kg씩 먹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동네에 가마솥 있는 집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막지듯 쪄서 삭군을 사다 져다 붓고 한 것이 밥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남산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알죠? 차로 올라가도 한참인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 완전 과장법이죠. 흥부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내 이놈들 체할라 조심히 먹으랬다. 자 먹으라 해놓으니 아들 이놈들이 우하더니 온데간데가 없지.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찾느라 야단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밥 속에서 막 밥을 퍼먹고 있었던 거야. 그 밥더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밥 먹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먹었겠어요. 그쵸? 자 지금 보면요. 아들들이 밥 먹는 장면도 굉장히 약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죠. 밥 속에 파묻혀가지고 밥을 막 퍼먹고 있다라고 되게 과장된 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과장돼 있으니까 웃음을 유발할 수 있겠죠. 굉장히 해학적인 부분이고요. 얘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그전의 가난에 대해서 어떤 부각이 좀 이뤄지겠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애들이 이렇게 밥을 먹겠냐라는 거예요. 흥부는 자식들이 그렇게 조백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밥님 너 참 본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대면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하거냐. 원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갈시한단 말이냐라고 해서 지금 밥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흥부가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 자 밥을 지금 의인화하는 거죠. 자 밥을 지금 의인화해서 대화 상대로 삼아서요. 이제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지. "너 어쩜 그렇게 나한테 안 올 수가 있었냐.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아냐."라고 지금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나오는 자진몰이는요. 휘몰이 장단보다는 느려요. 휘몰이 장단보단 느린데 중중몰이 장단 보다는 좀 빠른 장단, 중간 장단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좀 명랑하고 좀 이렇게 통통 튀는데 너무 빠르지 않은 이런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는데 추세라는 거 이제 세력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따를 추자죠. 세력을 따름. 한마디로 그러니까 권력을 따라간다 한들 이런 말이죠. 너가 치심할 수냐? 너는 누구예요? 그렇지. 밥이에요, 여러분. 밥. 너는 바로 밥을 의인한 거예요. 세돛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때 거의 학두루미와 심지어 오리떼를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 신의 썩내하지 않더냐라고 해서 이거죠. 지금 부잣집에서는 밥이 남아도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동물들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날과 무산 원수로서 날과는 이제 나와란 뜻이에요. 나와는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이런 말이죠. 밥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흘 나흘 예사 군겨 백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그러니까 이게 다 밥을 못 먹어서 지금 현기증이 났던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앉았자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이 손 이 꼴 밥을 말하는 거죠. 그런 법이 없느니라라고 지금 너무했다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죠. 밥 보고 "야 진짜 너무했다. 부잣집에선 남아도는 그 밥이 왜 너한테는 이렇게 안 왔냐."라고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일이 준책더니 도로 슬쩍 달랜 그러니까 막 욕을 하다가도 "밥한테 그래도 삐지지 마." 이런 거죠. "그것 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워 아니 오려느냐?"라고 밥한테 하는 말이야. 어여뻐한 말이지 미워한 말이 아니로다. 친구가 조만 없어. 친구가 조만 없어는 이게 친구가
뭐 빠른지 늦은지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말이야. 중요하지 않아서 정지후박이라는 거는 정다운 처지의 두터움과 뭐 얇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기에 매였으니 하상견지만 마냐오. 하상경지 만마냐 이거는 서로 만나는 것이 어찌 이렇게 늦었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귐에 빠르고 늦으면 중요하지 않아. 정다운 처지가 두터움과 얇음에 매여 있으니 너와 내가 이렇게 늦게만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인 거야. 떨어져 살지 말자. 밥 안타는 말이죠. 에게게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며. 너는 밥이에요. 의인화죠. 계속. 금을 준들 널 바꿀 소냐. 에게게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새 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구나라고 잡으세요. 지금 홍구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 앞부분까지 계속 여기까지 밥을 원망했다가 이제는 밥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밥 보고는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막 하겠다가 그러다 밥이 또 삐져서 나한테 안 올까 봐 "아이 근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늦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좀 잘 지내자."라는 거죠. 이런 이제 흥부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보고 누가 자 대화 부분이 끝났으니까 인물이 하는 말이 아니죠. 자 이 부분 누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서술자가 그게 개입해서 "흥부 참 이랬다 저랬다 정말 장난이 없구나."라고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는 서술자가 개입해서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흥부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고 지금 편집자가 "아유 참 웃기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이것도 일단 판소리니까 좀 흐름이 길잖아요. 흐름이 기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만 정리하고 끝을 냅시다. 자, 일단 안일이라는 거는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주로 뭐가 나오나 봤더니 인물 간의 대화가 주로 나와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사건 혹은 이야기, 서사죠. 서사에 좀 너무 길지 않고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판소리, 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소리에서 어쨌든 메인은 노래예요. 창이죠, 창. 그러니까 메인은 노래인데 중간중간에 메인이 아닌 안일이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청중이 막 몰입을 하다가 조금씩 풀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막 몰입하고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좀 해설 느낌으로 살짝 긴장이 완화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긴장이 좀 완화되고요. 역시 창을 하는 사람 있죠. 창을 하는 그 노래꾼 있죠. 노래꾼이 이제 다음 창을 이제 하기 전에 좀 이제 청중도 이제 다음 노래가 나오겠네라고 해서 창과 창 사이의 어떤 호흡 조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창 부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진양조 이 부분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판소리에선 창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저건 이제 장단이라고 해서 부금이라고 보면 된다 했어요. 자, 창은요, 아무래도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메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노래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좀 감정의 전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 부분은 정서, 즉 감정이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제 뭘 사용해서 다양한 장단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굉장히 여기는 요약하지 않고 확대해서 전달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면을 확대해서 전달을 하고요.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청중들이 확 몰입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안일이와는 달리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문학 교과서를 배울 때 다양한 갈래를 배우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갈래에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만의 이 갈래만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것들은 늘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판소리 사설은 이 창과 안일이 문제를 안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하면 좋겠고, 자, 특징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어떤 평민들의 언어와 양반들의 한문투가 섞여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양한 언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당시 어떤 사회상, 시대상을 골고루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소리는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갈래이고, 그리고 이랬을 때 좀 양반층과 평민층의 언어가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학습 활동 채워봅시다.